토마토 인터뷰입니다. 전세난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일호 신임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 장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 장관의 첫 전세 안정화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에 발표됐던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관련 보증료를 인하하고 계층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입 대상의 LTV를 확대를 하고 보증료를 분납을 허용하는 이런 세부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그다음에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두 번째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LH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을 인하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전세난이라는 것이 그 전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2년마다 그런 이제 올려줄 만한 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데, 단순하게 이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만 해서 빚을 더 권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전세난에 직접적인 도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그 대출금리 인하라는 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대출금리 인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전월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그 대출금리 0.2%를 인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세 시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떤 효과를 거두리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나머지 이제 월세 자금이라든가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는 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그 전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 전환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그 어떤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매매 전환 유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매매 전환 유인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는 관련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현재 그 전세제도, 전세난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고, 또 정부가 의지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제도이고, 앞으로 향후에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흐름은 뭐 당연한데, 정부가 너무 이제 월세 전환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전세난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월세로 내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려는 방안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또 공공임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 이게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 월세로 이제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경감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서민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이번 대책 보면 이제 공공임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전환율을 6%에서 4%로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대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은 현재도 그 천재 월세 수준에서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정책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월 내는 월세액을 더 늘려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잠식될 이런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 장관이 최근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좀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의지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국토부의 역점 사업을 또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또 전세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이런 어떤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기업형이라는 말이 붙는 자체부터 좀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이런 것이 굉장히 현실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고, 또 현재의 어떤 주택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월세를 받아서 그 수익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전세 주택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상으로 월세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전세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냐. 결국은 이것도 정부의 월세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러한 전세난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월세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월세 주택이 왜 부족하냐?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저금리,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 자체가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순수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박자가 맞지 않는 엇박자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전세난을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아닌가요? 장기 전세가 있는데 대부분은 일부 월세, 그러니까 월세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월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증금을 어느 정도 내고 월세를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순수 전세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극히 일부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월세든 전세든 또 매매든 일단 정부의 이제 첫 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유 장관님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처음 나온 대책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로 유도를 하거나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보증금 금리를 낮춰주겠다.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셋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매매값과 거의 비슷하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전세 시장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현재의 전세난은 일반 서민들, 특히 샐러리맨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일 수밖에 없죠. 오르지 않는 게 월급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오르는 전세값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네. 매년 빚만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전세 시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전세가율이 어떤 지역은 90%까지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정책 또한 서서히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러한 전세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정부가 서민 전세 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부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전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네.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아픈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전세가 폭등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라든가 또 만약에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락할 경우에
어떤 깡통 전세 대란이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전세 가격은 당분간 지속해 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세, 월세, 매매까지 그 부동산 시장이 그 시장 논리에 맞게 흘러가면서 하지만 또 워낙 많은 비중을 우리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아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카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대안이 혹시 교수님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약간 연착륙하면서 약간 하락을 하게 놔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그 부양책을 써서 막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반대 그 어떤 급부가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나 폭등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집값을 인위적으로 막고 올렸는데 전세값은 거기에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집값이 약간 하향 기조로 흐른다면 결국은 이제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은 정부가 거래시장에 있어서는 그냥 시장이 가는 흐름대로 뭔가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런 흐름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